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결산 수정 분계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분계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는 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결산 수정 분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수정 분계란 결산일에 자산, 부채, 자본과 수입 비용을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하기 위한 결산 정리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분계를 결산 수정 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개 회사는 우리 회계 연도는 1년, 회계 기간은 대개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올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올해 줬어야 됐는데 못 준 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말해서 올해에 계산이 되었어야 할 금액이 계산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정부에 기입하기 위해서 수정해주기 위해 수정 분계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요, 재무상태표 계정의 결산 정리, 손익계산서 계정의 결산 정리, 그리고 소모품 계정의 결산 정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재무상태표 계정의 결산 정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겠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결산 정리는 딱 하나만 우선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바로 이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 대손의 예상. 요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수업을 할 건데요. 우선 매출 채권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우리 매출 채권이 뭔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공통점은 외상 거래를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거래처한테 이 외상 대금을 받으면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거지만 받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거래처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대손의 예상, 손해볼 걸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혹시 내가 거래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10만 원 정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요. 내가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했는데, 즉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있는데 거래처가 나한테 돈을 못 갚을 것 같다, 회수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일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대손상각비랑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 중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는 대손을 예상하며 대손상각비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충당금 설정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대손의 예상액만큼 미리 대손충당금 계정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같이 밑에 표를 보면서 분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정 분계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상각비 추정액보다 적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손충당금은요, 내가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모아두는 곳. 그래서 내가 10만 원 대손 충당금을 모아놨는데 대손 상각비 추정액 올해는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대손 충당금 잔액, 내가 이미 설정해놨던 잔액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1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10만 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대손 상각비 추정액보다 적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대손 상각비를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밖에 설정을 안 해놨는데 20만 원의 대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얼만큼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10만 원만큼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만 원 대손 충당금 잔액을 10만 원 설정을 해놨는데 올해 대손 상각비 추정액을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충당금을 10만 원만 설정했으니까 10만 원을 더 설정해서 20만 원을 맞춰놔야 내가 거래처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데 올해 대손 상각비 추정액이 20만 원이 나왔다면 대손 충당금을 10만 원 더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에서 총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든 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정 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상각비 추정액보다 큰 경우. 자, 1번이랑 반대의 경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하기 쉽게 금액을 똑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으로 똑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내가 돈을 못 받을 거를 대비해서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는데 올해 내가 못 받을 대손 상각비 추정에 내가 올해 돈을 못 받을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3만 원 못 받을 것 같다고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내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인데 올해 실제로 내가 필요한 돈은 얼마죠? 3만 원이죠. 3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3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돈을 못 받을 거를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7만 원. 그러면 충당금 잔액이 지금 7만 원 여유로운 거죠. 내가 10만 원 잔액이 있는데 대손 상각비 올해 추정액을 보니까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이 7만 원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환입해 줘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없애줘야 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다시 빼와야 하는데요. 그거를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면은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적어줬었는데요. 나는 7만 원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7만 원을 다시 환입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대손 충당금을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7만 원이 오고 이거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환입한 거다라는 표시로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결산 수정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재무상태표 계정의 결산 정리에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 대손의 예상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설정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풀어볼게요. 기말 결산 시에 이 문제 이쪽에 있습니다. 자, 기말 결산 시에 매출 채권 잔액 50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매출 채권 잔액이 500만 원 있는데 이 500만 원 중에서 1%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500만 원의 1%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500만 원의 1%는 0.01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100%는 1이고
10%는 0.1, 1%는 0.01. 이거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1%니까 500만 원에 1% 하면은 얼마죠? 네, 5만 원이 나오죠. 올해 대손충당금을 5만 원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가로친 거, 단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방금 학습했던 내용 조금만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선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상각비 추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환입하는 게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원래 부족한 만큼 설정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0원이니까 5만 원을 다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5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5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기말 결산 시에 매출 채권 잔액 1,000만 원에 대하여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4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에 우리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2%니까 0.02 하면은 1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0.02 하면은 우리가 20만 원이 나오네요. 20만 원. 대손충당금을 20만 원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읽어봐야 한다고 했죠.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번엔 얼마 있어요? 4만 원이 있죠. 그러면은 20만 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4만 원이 있으니까 16만 원만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주면 대손충당금을 20만 원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족한 금액만큼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16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6만 원.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2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이미 4만 원이 있으니 우리는 16만 원만 더 설정을 해줘서 대손충당금을 20만 원으로 맞춘 겁니다. 3번 3기말 결산 시에 매출채권 잔액 300만 원에 대하여 3%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다. 300만 원에 3% 하면은 300만 원에 0.0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9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 3기 말에는 대손충당금을 9만 원 설정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10만 원 있죠. 9만 원만 설정하면 되는데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 원을 더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만 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만 원, 많은 만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 만 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대손충당금 재무상태표 개정의 결산 정리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 대손의 예상을 문제를 풀 때는요. 금액,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부족한 만큼만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많으면은 환입해줘야 된다. 이렇게 키워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개정의 결산 정리는 끝났고요.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개정의 결산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손익계산서 개정의 결산 정리는 두 가지 배우도록 할 거예요. 하나는 비용의 이연이고요. 또 하나는 수익의 예산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만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비용의 이연을 진행하고 나서 수익의 예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이 뭔지 한번 볼게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금액 중 차기,
이후에 속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당기의 비용에서 차감하여 차기의 비용으로 이연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차기는 언제죠? 차기는 내년을 의미하고요. 당기는요. 당기는 올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것만 계산해야 돼요. 올해 것만 계산을 해야 알맞은 이익이 나오고 알맞은 보고서, 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돈을 받다 보니까 내년 거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내년 거까지 받아버려서 내년 거는 올해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100만큼 받았는데 30은 내년 거고 70만 올해 거예요. 그럼 이 70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30에 대한 부분을 내년으로 보내주는 거를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분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금 지출을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비용이 발생했어. 비용이 발생해서 돈을 지급했어요. 돈을 지불했는데 1년치를 지불해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이 6월이에요. 6월. 그러면은 6월에 지급을 했으면은 1년치 지급했으면 내년 5월까지의 비용을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 1, 2, 3, 4, 5에 대한 거는 차감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선 받았으니까 첫 번째 현금 지출을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거는 받은 거 그대로 다 적어주면 됩니다. 비용 계정, 지급한 거. 내가 비용을 지급한 걸 다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회계연도 비용은 성급 비용 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비용 계정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급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급 비용은 우리가 비용이라고 써 있어서 비용 같지만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산. 성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내년 거를 내년에 내야 될 비용을 미리 냈다라고 해서 성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분 있잖아요. 내년분. 다음 회계연도 비용. 이거는 내년에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거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성급 비용, 내년에 우리가 다음 회계연도의 비용을 성급 비용이라고 해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놓고요. 그리고 올해 과대 계상된 비용들이 있죠. 대변에 비용에 소멸해가지고 대변의 비용 계정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당기분 비용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 요거는 우리 옛날에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비용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익 T 계정이 있으면요. 비용은 여기 적고 우리가 수익은 여기 적죠. 그래서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해 주는 거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손익, 비용 이렇게. 그래서 분계가 차변의 손익, 대변의 비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손익계산서 계정의 결산 정리 중에서 이번에는 수익의 예상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비용의 이연이었죠? 이번에는 수익의 예상입니다. 수익의 예상. 자, 단기에 속하는 수익에 대하여 현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 수익으로 계상해야 함. 회계기간 중에 발생했으나 결산은 현재 이와 관련된 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익으로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 인식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1년이 있죠.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우리가 단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근데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7월 이자까지만 받았어요. 실제로 받은 거는 7월 이자까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7월에서 12월 이자도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수익으로 인식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분계틀 살펴볼게요. 1번 현금 수치를 단기 수익으로 회계 처리. 자, 우리 우선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의 수익의 발생, 그리고 현금으로 수치했다고 하니까 차변의 현금. 이거는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결산수정 분계 두 번째, 기준에 인식하지 못한 수익을 대변의 미수수익은 차변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수수익이 뭐냐면요. 이것도 자산입니다. 자산. 미수수익,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지만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때 미수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상급 비용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미수 수익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익은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수익 계정을 쓰면 됩니다. 우리 아까 현금 임차료라고 썼던 것처럼 비용란에 우리가 비용 계정을 썼죠. 계정 과목을. 그래서 이번에 미수 수익에서는 미수 수익 계정 과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수익 계정. 수익의 발생. 내가 사실은 올해에 수익을 받은 거, 수익으로 인식한 거는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7만 원을 더 인식받아야 돼. 그래서 1년의 수익을 12만 원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5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7만 원이라는 수익을 더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수익의 발생해서 금액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3번 단기금 수익을 손익계정으로 대체. 아까랑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손익계정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비용은 차변, 대변에는 수익이라고 했죠. 분개하면은 수익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체 분개를 하면은요. 차변에 수익, 대변에 손익이라고 해주면은 우리가 대체 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모품 계정의 결산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요거에도 두 개가 있어요. 소모품 계정의 결산 정리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하나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소모품. 사서 사용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 소모품. 소모품을 자산처리법으로 결산 정리했을 때랑 비용처리법으로 했을 때 두 가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처리법부터 해볼게요. 소모품을 구입하게 되면 우선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고 소모품비는 비용 계정이죠. 그래서 사올 때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면은 자산처리법이고요. 사올 때 소모품비라고 처리하면 비용처리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사용된 소모품을 조사하여 소모품비로 계산을 할 건데요. 소모품은 선급비용과 동일한 성격의 자산. 소모품은 이거 어려우면 빼고요. 소모품은 자산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경우 자산처리법이니까 소모품이라고 우리가 자산으로 분개를 해줘야 되겠죠. 차변에 소모품 얼마,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얼마. 자, 상품에 관련된 거를 외상으로 하면은 외상 매입금이지만 우리가 상품 이외의 것들은 외상으로 구입하게 되면 미지급금이라고 분개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소모품의 기말 사용에 대하여 결산, 정리, 분개. 내가 소모품을 올해 10개를 사왔는데요. 10개를 물론 다 쓸 수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죠, 당연히. 다 못 쓸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 10개 중에서 8개만 사용했다. 그러면 8개 사용한 거에 대해서만 결산, 정리,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쓰면은 소모품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차변에 있던 소모품을 대변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는 소모품비라고 우리가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단기금 소모품 사용액을 또 손익계정에 대체를 할 겁니다. 자, 단기의 소모품 사용액을 손익계정으로 대체. 자, 소모품비. 자, 여러분 소모품비 하면은 우리가 비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모품을 사용했으니까 소모품이 없어지고 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정에다가 대체를 시키려면은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여기에다가 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분개가
차변에 손익 얼마,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얼마 이렇게 적어주면요. 소모품 사용액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지금 자산처리법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소모품에서는요, 날짜는 그냥 보면 되고요.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손익계산서 계정에 결산 정리를 할 때는 날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8월 12일 행정사무용 소모품 2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은 자산처리법이니까 소모품 이렇게 자산 20만 원을 우리가 증가했다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차변에 소모품 20만 원, 대변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지불하는 게 외상이죠. 미지급금 20만 원. 2번 12월 31일 결산 시 소모품 사용액 8만 원을 계상하다. 내가 20만 원어치의 소모품이 있었는데 20만 원 중에 8만 원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만 원만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줄여줘야 되니까 대변에 소모품 8만 원 그리고 소모품비 차변에 소모품비 8만 원 해주시면 되고요. 12월 31일 결산 시 당기 소모품 사용액을 손익계정에 또 대체를 하면 되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익계정에 대체를 하려면은 여기에 소모품비가 와야겠죠. 비용계정이니까. 자, 그래서 손익계정에 대체하기 위한 분계는 차변에 손익 8만 원, 대변에 소모품. 자, 여기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 B죠. 대변에 소모품비 8만 원 하면은 우리가 손익계정에 보낼 수가 있겠죠. 손익계정에 갈 수 있는 거는 수익이랑 비용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모품이 올 수가 없고요. 소모품 B라는 비용계정이 대변에 8만 원이 오게 되면은 손익계정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비용처리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처리법은 우리가 사올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계산을 하자고 한 게 비용처리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산처리법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비용처리법은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소모품을 구입할 때 소모품비라고 하는지 그 차이를 알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산 시 미사용된 소모품을 소모품 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경우 아까 자산처리법이랑 다른 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구매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2번 소모품의 기말 미사용분에 대하여 결산 정리 분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내가 20만 원이었지 비용이라고 처리를 했는데 쓴 거는 사실 12만 원밖에 안 돼. 그럼 8만 원은 안 썼죠. 안 썼는데 비용으로 남겨 있으면은 나중에 비용이 과대 계산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8만 원이라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결산 정리 분계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 8만 원. 예를 들어서 소모품 안 쓴 거, 소모품 안 쓴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비 안 쓴 비용 하면은 내가 쓴 소모품비만 남겠죠. 그래서 방금 이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3번 당기분 소모품 사용액을 손익계정으로 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자산처리법과 동일합니다. 차변의 손익, 대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하면은 손익계정에 대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풀어보면서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개 있는데요. 요거까지 풀면 끝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 비용처리법이에요. 이번에는 행정사무용 소모품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다.
비용 처리법이니까 차변에 소모품 B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차변에 소모품 B 1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여기 20만원 아니고 1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액 70만원을 계상하가 우리가 10만원인 어치 소모품을 쓸 것 같았는데 사실 7만원을 안 쓴 거죠. 미사용액. 그러면은 7만원이 소모품비를 줄여줘야겠죠. 안 쓴 만큼 줄여줍니다. 대변에 소모품비 7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 안 쓴 소모품 7만원 남아있다라고 차변에 써주면 되고요. 12월 31일 결산 시 당기 소모품 사용액을 손익계정에 배치하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손익 8만원, 대변에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 B 8만원. 자, 왜 8만원이 오냐면 여기에는 사용액이죠. 그래서 8만원도 아니네요. 자, 10만원에서 여러분 위에 걸 복사해 와가지고 오타가 많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대로 적힌 학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헷갈렸다면. 자, 볼게요. 소모품 사용액을 손익계정에 대체를 했잖아요. 그럼 10만원 중에 안 쓴 게 미사용액이 7만원이라면은 사용액은 얼마예요? 사용액은 3만원이겠죠? 이 3만원 소모품 사용액을 손익계정에 대체를 하다라고 해서 손익 3만원 쓴 만큼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이 3만원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한테는 학습지 제대로 수정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거 복습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